유엔 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방미 첫날인 오늘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회장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준원 기자. 네, 미국 뉴욕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미국에 몇 시쯤 도착했습니까? 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등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0시 35분쯤, 이곳 시각으로는 22일 오전 11시 35분쯤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시간 전입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인 저도 함께 뉴욕에 왔습니다. 전용기에서 내린 이 대통령은 곧바로 유엔 본부 등이 있는 뉴욕 도심으로 이동했는데요. 미국 방문 첫날인 오늘 시간표도 빽빽합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과 이 대통령의 만남입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블랙록은 올해 3월 말 기준 운용자산만 11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6천조 원에 달할 정도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레리 핑크 회장과의 오늘 회동에서 인공지능 AI와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선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미 의회의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이곳 시각으론 22일 저녁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재미동포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유엔 총회 일정은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에 진행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이곳 시각으로는 23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190여 개의 국가 정상 가운데 7번째 순서로 연단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상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구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 접근법을 언급한 적이 있고 출국 전 외신 인터뷰에선 북핵 동결이 임시 조치로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8일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안보리 의장국의 대통령 자격입니다. 의장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한 달씩 돌아가며 맡는데 9월 한 달은 우리나라 순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AI와 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회의에서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유엔 총회 기간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 등과 잇따라 양자회담도 진행해 정상 간 유대를 강화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각 25일엔 미국 월가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투자 서밋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이번 방미 기간 관심을 끌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되지 않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두 정상이 미국에서 만났고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회담 가능성이 열려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욕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3일 뉴욕에서 유엔 총회 연설을 하고 각국 정상과 양자, 다자 회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미국의 힘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과 7개의 전쟁이나 분쟁 종식 등 취임 8개월 만에 이룬 역사적 성과를 강조하는 연설을 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을 모두 확보하는 데 성공한 만큼 특검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어머니로 불리며 통일교를 이끌어온 한학자 총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한 총재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입니다. 다만 같은 날 구속심사를 받은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한 총재는 출석할 때와 같이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는데 기자들 질문에는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전달된 거 정말 모르셨어요?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랑 명품 가방 전달했다는 것도 보고를 못 받으셨던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씨와 윤핵관으로 통하는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식구였던 사람이 일을 벌여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정치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르며 정치인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개인 일탈이라는 주장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부터 한 총재까지 청탁을 승인하고 실행에 옮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청탁의 대상이었던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 역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한 총재 신병을 확보하면서 세 차례 소환 불응으로 지체됐던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번 영장에서 빠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정치자금 정치권 전달이나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가입시켰다는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건강 악화와 혐의 부인으로 맞섰지만 김건희 특검은 결국 신병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특검은 이제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구체화해 보강 수사를 벌이는 동시에 영장에 빠진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먼저 한 총재가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는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이미 국민의힘 당원 명부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 11만여 명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이름을 올린 것을 파악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정당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건데 물론 국민의힘과 통일교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세 차례 무산된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대해 중지된 상황이라며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을 열어두며 수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에서 추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히 통일교 측이 전달한 돈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됐거나 대선 자금 등에 사용됐다면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총재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한층 자신감을 얻게 된 특검이 정치권에서도 연일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러 의혹의 실체를 밝힐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김건희 씨의 첫 형사 재판이 언론에 공개됩니다. 특검은 진행 중인 재판과 별도로 모레 김건희 씨에게 뇌물 혐의 피의자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전 영부인인 김건희 씨가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오는 24일 공개될 전망입니다. 주가 조작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김 씨에 대한 특검의 1차 기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첫 공판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법정에 들어서고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모습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12일 구속된 뒤 특검에 여러 차례 추가 소환됐지만 구속 피의자라 동선은 공개되지 않았고 최근 병원 진료 모습이 일부 언론에 포착된 게 전부입니다. 구치소에서 수용복을 입고 생활하지만 법정에는 사복을 입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첫 재판 다음 날 김건희 씨는 특검에 다시 소환됩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씨는 구속 기소된 이후 27일 만에 또 다른 금품 수수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검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김 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전 검사 공천이나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지까지 들여다볼 걸로 예상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따지겠다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추나 대전이 벌어졌고 양측의 원색적인 비난까지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번갯불 파기환송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며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노트북에 붙인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피켓 때문에 시작도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서를 정조준한 겁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회의에 방해된다며 유인물을 떼라고 요구했지만 야당은 정치 행위라며 맞섰습니다. 철거한 이후에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함부로 철거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당의 정신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 유인물부터 제거해라. 줄다리기가 계속된 끝에 결국 퇴장 명령까지 나왔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과 삿대질로 수차례 정회를 반복했고 양측은 작심한 듯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가올 출자가 아니라 구할 출자. 이런 출자가 붙는 우리 법사위가 돼요. 오전을 허송세월하고 이어진 오후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다면서 당시 과정을 확인하겠다고 한 겁니다. 역풍이 분 비밀 회동서를 되치게 하는 건데 한덕수 전 총리와 지규현 판사, 대법관들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행사개회사에서 법은 통치수단이 아닌 삶의 토대라는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여권의 사법부 강공정국과 맞물려 나온 발언이라 주목받았는데 법원 일선에서는 특검 사건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등 정치권 지적에 대한 대응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여권의 의혹 제기를 받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학술대회 개회식을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는데 세종의 법 사상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오랜 준비를 거친 예정된 행사로 사전에 마련된 개회사였지만 최근 사법개혁과 맞물려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개회사 외에 현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지만 법원 일선에선 정치권 사법개혁 목소리에 반응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는 25일 토론회를 예고했던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대법관 증언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회 자료로 쓰일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법관회의는 이 보고서에서 2019년에 이미 대법관 증언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던 만큼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관 증언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급격한 증언은 상고심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만큼 증언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형사법관들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항소심을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도 신속재판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논란에 사법부가 실무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거로 해석되는데 이 같은 개혁, 개선 논의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박 대표와 아들인 박중원 총괄본부장 그리고 아리셀 경영진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박 대표가 아리셀의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했고 사람의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웠다며 징역 20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절차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 구형과 최종 의견 등을 듣습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와 이익 도모, 대내외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4가지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시의 첫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가 수십 분 동안 제자리에 멈춰 있었는데요. 일부 탑승객들은 제대로 된 안내방송조차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근길 한강버스 안. 배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둥둥 떠 있자 당황한 시민들이 웅성거립니다. 지금 한강버스가 잠시 멈춰서 가지 않고 있는데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못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 도착 시각을 훌쩍 넘긴 끝에 종착지까지 가지 못하고 승객 모두 도중에 하차해야 했습니다.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나흘 만으로 탑승객들은 안내방송도 없어 불안에 떨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20분이 넘게 서 있었고 안내방송이 안 나오고 승무원분도 안 계시고 도착하기 한 2, 3분 전에 승무원분이 이 배 이제 잠시까지 안 간다고 수업에 다 내리셔야 된다고. 앞서 운항 첫날엔 화장실 변기물이 역류해 문틈을 휴지로 막았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흰색 SUV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은 채 멈춰서 있고 반대편 차선까지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시 가정동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동차 용품점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2층에 있던 직원은 창문으로 뛰어내리다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자 수십 명을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이 고발된 다양한 혐의와 관련해 폭넓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현재까지 관련자 60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관 참호 씨 명의의 계좌로 3년여 동안 1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협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현행범 체포된 가운데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주머니에서는 흉기 2자루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격 선수용 실탄이 불법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실탄 유통책 3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남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생중계한 혐의로 20대 인터넷 방송인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4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한 달간 불법 체류 외국인 집중 단속을 통해 모두 4,60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세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과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합의를 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를 앞두고 외신 인터뷰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조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문서화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 사이 이견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스와프 없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수용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이어 조지아주 공장에서의 미국 이민국 단속과 관련해서는 충격적이었다며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일이 고의적이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을 인용해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더 강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선 기관의 과도한 의혹이 빚어낸 우발적 사고에 가깝다라고 보는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선 한국은 방위비를 늘릴 계획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손실을 분담하는 사태는 그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갈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선 북핵 동결이 임시 비상조치로서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생산 동결 합의를 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과 북한의 대화 상황은 파악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진척이 있는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는 없는데 현재 상태까지도 구체적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우려하며 남북 사이 대화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지난달 초부터 대미 상호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가운데 이달 들어 20일까지 전체 수출과 대미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한 날짜로 따져봤더니 전체 수출은 10%, 대미 수출은 16% 넘게 급감했는데요. 지난해 9월 추석 연휴가 빚은 일종의 착시 효과였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들어 20일까지 우리 수출액은 401억 달러. 미국발 관세 충격 이전인 지난해보다 13.5% 급증했습니다. 관세 타격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 역시 6% 넘게 증가세를 보였는데 변수는 조업 일수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던 지난해 9월과 달리 올해는 조업일이 3.5일 더 많았습니다. 이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4억 3천만 달러, 지난해보다 10.6%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대미 수출액은 3억 9천만 달러, 1년 만에 16.4%나 줄면서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을 세운 지난달보다도 낙폭이 컸습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4,538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0.9% 증가해 트럼프 정부발 관세 여파 속에서도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50% 품목 관세 부담을 지는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산품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후속 협의를 이어가며 통화 스와프와 자동차 관세 인하, 비자 문제 해결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일부 중단됐던 미국행 우체국 국제 우편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 $100 이하 선물은 무관세라 신고 수수료만 내면 보낼 수 있고 수수료율은 민간 서비스 대비 16% 수준으로 확 낮아졌습니다. 류한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단된 지 28일 만에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이를 기다렸던 고객들은 불편함이 해소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이 걸렸죠. 빨리 간다니까 참 좋네요.
우정사업본부가 미국 내 관세 대납업체를 통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면서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발송인이 현금 납부나 계좌 이체로 관세를 선납하는 방식이며 한국산 제품에는 약 15%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업무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는 데 드는 일정의 소액 수수료와 그리고 관세를 고객께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치 등 음식물 접수도 가능해졌고 $100 이하 선물은 소정의 신고 수수료만 내면 무관세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행 우편이 정상화됐고 수수료율도 최대한 낮춰서 국민 부담을 덜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10만 원짜리 우편물을 보낼 경우 민간 특송 수수료는 15,000원에서 25,000원 수준인데 우체국은 16% 수준인 3,250원으로 낮췄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말까지 한 통당 5,000원의 요금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안에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준비해 결제 편의성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만 원씩 주는 2차 소비 쿠폰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민센터에는 오전부터 신청자들이 찾아왔는데요.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를 모르고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오전부터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급해주는 2차 소비 쿠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10만 원 충전 잘 되셨어요? 다만 1차 때와 달리 지난 6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하다 보니 헛걸음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녀분들한테 내가 이거 신청하러 왔는데 안 됐다. 건강보험료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해주세요. 갑작스레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려고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도입했지만 이를 모르고 온 주민도 있었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의 사용기한은 2달 남짓. 신청자들 얼굴엔 어떻게 쓸까 행복한 고민이 가득합니다. 쌀 5kg짜리 하나 사고 또 햄이 3kg짜리 하나 사고 또 남는 거는 자잘한 거 생활용품 쓰고 내 가정에 보탬이 되도록 쓰면은 그래도 살아가는 게 조금 안 낫겠나 이런 생각으로.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으로 반발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 비용을 떠넘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의도 없이 소비 쿠폰 사업비 5,800억 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고 보조율도 다른 지역은 90%인데 서울은 75%로 매우 차별적입니다. 이들은 합리적 역할 분담과 재정 예측 가능성이 필수라며 중앙정부의 관행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과 미국 USTR 그리어 대표 면담을 위해 오늘 말레이시아로 출국합니다. 앞서 여 본부장은 미국의 일본과 한국이 다르다는 점을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의 경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20개국의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합니다. OECD는 지난 6월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후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을지 주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민간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보증 가입과 같은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체계를 시행합니다. 그간 민간 임대 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 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점검과 합동 점검으로 이뤄졌는데 오늘부터는 임대차 계약 신고 등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해 임대 등록 시스템, 이른바 렌트홈으로 지자체에 매일 통보하게 됩니다. 다음 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만찬장으로 쓰일 장소가 급하게 바뀌었습니다.
만찬 초청 인사가 갑자기 늘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지역사회에서는 한국의 멋을 보여줄 기회를 잃었다고 아쉬워합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리석 기초의 목조 기둥과 벽 전체를 채운 통유리, 전통 한옥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웅장한 건물이 국립경주박물관 가운데 놓였습니다. 다음 달 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만찬장으로 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확정하고 공사비 54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회의를 40여일 앞두고 만찬장을 호텔로 변경했습니다. 처음 예상한 규모보다 공식 만찬 초청 인사가 더 늘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만찬장은 우리나라 또 신라 문화를 잘 보여줘 감동을 전할 최적의 장소라는 평가 속에 정해졌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문화유적도 있고 공도 치고 그가 전시도 한다 하니 딱 위치가 좋다. 이래가 진행한 거잖아요. 화장실이 외부에 있고 조리시설이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평가 단계에 이미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항입니다. 지역에선 만찬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경주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워합니다. 처음에 할 때도 신경을 많이 썼거든. 한국적인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안 되니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죠. 국무조정실은 만찬장으로 쓰려던 건물을 CEO 모임과 관련한 장소나 포럼 장소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에이펙 주간 내내 박물관을 개방해 우리 문화와 천년고도 경주의 명성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미국이 전문직을 위한 H-1B 비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면서 다른 국가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이 비슷한 종류의 비자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유럽 각국은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에 발급되는 영국 글로벌 인재 비자의 신청 수수료는 1인당 약 144만 원, 여기에 연 195만 원의 의료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영국 정부는 이민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인재 확보 정책으로 이 비자 수수료를 없애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는데 미국의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뒤 더욱 탄력이 붙은 모습입니다.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은 고학력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EU 블루카드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과 난민에 대해 강경한 이탈리아 멜로니 정부도 필수적인 해외 노동력에는 예외를 뒀습니다.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미국의 비자 수수료 폭탄이 결국 다른 나라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This is a net benefit for China overall. A number of U.S. government initiatives are kind of pushing students and scholars and Chinese scientists out of the U.S. 하지만 유럽 내부적으론 반이민 정서가 거세지고 있어 정치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개혁당은 이민 규제 강화를 내세워 아예 영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We will abolish indefinite leave to remain as a category in this country. Welfare will be for UK citizens only. It will not be for foreign-born nationals. 영국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비자 수수료 면제가 이민자 수 억제 정책과 상충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비자 수수료 인상이 유럽의 해외 인재 유치 경쟁과 비자 제도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유명 등산복 브랜드가 히말라야에서 대형 폭죽쇼를 벌였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중국 기업에 인수된 뒤 올해 2분기 중화권 매출이 42% 급성장했다가 자충수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굉음과 함께 산등성이를 따라 3km에 걸쳐 설치된 오색 폭죽 145개가 줄지어 터집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최고봉을 향해 굽이굽이 승천하는 용의 형상을 표현한 겁니다. 지난 19일 티베트 고원에서 펼쳐진 불꽃쇼로 유명 등산복 브랜드 아크테릭스의 홍보 성격이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폐막식 불꽃놀이 연출자가 지휘봉을 잡아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这条腾飞的龙为世界传递能量、敬畏、祈福和希望。 그러나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환경 파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발 5,000m 청정 지역에 다량의 화약을 터뜨리는 행사를 승인한 지방정부도 문매를 맞았습니다. 자연 분해되는 폭약을 쓰고 야생 동물들도 미리 대피시켰다는 해명에도 비난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如果这个植被被破坏了之后，它的自然恢复时间可能长达数十年甚至上百年的时间。人工恢复在这个海拔高度上基本上也是不可能的。 결국 아크테릭스는 공식 채널에서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피해 복구도 약속했지만 홍콩 증시에서 장중한 때 시가총액이 2조 원 넘게 증발한 뒤였습니다. 캐나다 브랜드였던 아크테릭스는 2019년 모 회사가 중국 안타에 인수되면서 업계 선두에 올랐습니다. 중화권 매출만 4억 달러, 42% 급증했던 것도 잠시 난데없는 자충수에 스스로 무너진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의 하나로 발달한 18호 태풍 라가사가 필리핀 북부를 강타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루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하는 가운데 주민 만여 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 마닐라와 29개 주에선 정부 업무와 학교 수업도 중단되는데요. 태풍 라가사는 오늘 남중국해 동북부 해상에 진입한 뒤 내일쯤 중국 광둥성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둥성 선전시는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40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일염 생산이 처음 시작된 곳인데다 갯벌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이 소래습지입니다. 인천시가 소래습지 일대를 국내 첫 국가도시 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나섰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소래포구 인근의 소래습지 생태공원. 8,000년 동안 형성된 뱀 모양의 갯골이 있고 붉은 염생식물 사이로 농개들이 터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어새와 검은머리 물대새 등 멸종위기 희귀새들도 풍부한 먹이가 있는 이곳의 단골 손님들입니다. 빨갛게 물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갯벌 염생식물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친구들의 역할은 갯벌에서의 그런 정화 활동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조개 갯벌 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어우러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천일염 생산이 시작된 염전에는 가장 오래된 소금 창고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는 최대 생산지였고 지금도 매년 5톤 안팎을 만들 정도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처럼 염전 문화가 잘 보존된 데다 도심 속 생태계 보고인 소래습지 일대를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드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지정 요건이 300만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완화된 계기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생태공원 육지 부분과 장도포 대지공원, 해오름 공원 등을 묶으면 103만 제곱미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갖는 의미, 또 여기에 보존되고 있는 염생식물이나 또 저어새 등 이런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또 가치를 우리 국민들이 이해해서 보다 더 차원 높은 역사문화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은 물론 체계적 관리와 보존이 가능해집니다. 관련법 시행이 1년 뒤인 내년 하반기인 만큼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적 절차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천 지역 공약이기도 한데요. 최근 대회를 주관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에 광주 광역시에서 열린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대축전 하계 유니버시아드. 이후 광주 광역시는 지난 2019년 세계 수영대회와 올해 세계 양궁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국제적인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광주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순천지역 공약인 2035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에 소매를 걷고 나섰습니다. 순천시 대표단은 지난 주말 중국에서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의 회장을 만나 저탄소와 디지털, 청년 중심을 바탕으로 순천시의 친환경, 지속가능 대회 비전 등을 설명했습니다. This is a great chance to host the games in 2035 in Korea in the city of Suncheon. 순천시는 하계 유 대회가 유치되면 남해안 종합 스포츠 파크 등의 국제 규격화와 낙후된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벨트가 새롭게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될 거고 거기에 핵심 거점이 전남 동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코어 역할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을 막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순천시는 전라남도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유치 타당성 기초 용역 등 유대회 유치를 위한 입체적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경제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담배의 정의를 천연 니코틴 원료인 연초에 입해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기도 버스노조협의회가 오늘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노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내 50개 버스 사업장 소속 조합원 19,000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파업에 돌입하면 10월 1일부터 시내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등 만여 대가 멈춰서게 됩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9.6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이보다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해안 지역은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바람이 강하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는데요. 여기에 대조기까지 겹치면서 저지대 침수 위험성이 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6도, 청주 19.2도, 창원은 19.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27도, 광주 28도,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중서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불타오르네. 동안 기업은행에서 뛰다가 이제 처음 이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빠른 적응을 한 것 같아서 앞으로 현장에서 김민진 선수로 좀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